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목요일이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소장님. 우선 네. 강선우 여성부 장관 지명자 낙마 소식 먼저 좀 듣고 싶은데요. 우선 네. 어제 오후에 이 전격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네. 총평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잘 됐다. 다행이다.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해달라고 한마디로. 하셨잖아요. 예. 잘 됐죠. 민심에 걸맞는 그러한 판단과 생각을 하신 것이 윤석열 정권과 이재명 정권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한 여론조사에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60% 넘는다라는 조사가 발표가 됐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심과 맞서면은요 정치인들 정치 못해요. 민심엔 져야죠. 예. 그럼 이 방금 말씀하신 이 강선우 임명 비판 여론 60% 넘은 거, 그리고 특히 이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떨어진 여론조사도 나왔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죠. 영향이 더 컸겠네요. 예. 그런 또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여러 가지 갑질 의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루에 한 건씩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었고, 예. 또한 민주당 내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목소리들을 냈어요. 예. 이소영 의원이라든지 김한규 의원, 김상우 의원 이런 분들이 공개적으로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또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후보도 예. 이거는 좀 우리가 잘못 길을 가는 것 같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요. 예. 그래서 당내 반발이 심상치 않음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인지를 하고 대통령실과 상의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근데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 많다. 근데 진짜로 분열이 심했다던데 어느 정도였어요? 분열이라기보다는요, 조금 우상호 정무석이 일요일 날 우리는 강선우는 임명할 거예요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 대통령실은 그렇게 좀 임명하고 싶지 않은데 여당 지도부가 강하게 요구를 해서 어쩔 수가 없다. 예. 이런 식의 내용의 언론 인터뷰도 하고 발표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 점이 좀 많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당 지도부라고 하지만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왜 여당 지도부야? 원내 지도부지. 김병기 원내대표 당신이 주장한 거 아니야? 예.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사실은 한 언론사에서 예.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서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 것도 좀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거 계속 이렇게 버티는 것은 안 되겠다. 하나의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소장님, 이렇게 강선우 후보자 낙마를 결정한 거, 이거는 그 이재명 대통령 의주 아니에요? 최종적으로는 그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니까 결심을 하셨을 텐데, 강선우 후보자의 방패막이가 누구였냐고요. 원내 지도부였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였단 말이에요. 예. 계속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안 된다. 이거 밀리면 안 된다. 예. 이거 저 임명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 했다는 보도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이 보호막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좀 철회한 것 같아요. 예. 그 점이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러면 소장님, 그러면 이번 그 인사 검증, 그러니까 강선우 이런 어떤 갑질 논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다른 국회의원의 갑질 사퇴 폭로로 이어질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원래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의혹은 보도하려고 했었는데, 그 언론사에서는 강선우 후보가 사퇴했으니까 보도 안 할게요라고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 같고요. 또한 그 여의도의 국회 보좌진들의 그 익명 페이북 메시지가 있어요. 그 여의도 옆 대나무 숲 이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강선우 후보를 계속 임명하겠다고 하자. 그럼 우리 의원에 대해서도 갑질 폭로할 거야. 이런 글이 대단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일단은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갑질 의혹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그래요? 아 저는 뭐 이번 계기로 해서 한번 조금 좀 뭐랄까 좀 새롭게 좀 그 쇄신하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좀 그렇지는 않나 봐요, 분위기가. 이게 제도적으로 보좌진들의 인권 처우를 개선을 해라. 음. 이게 좀 사실은 불가능해요. 음. 왜냐하면 이게 별정직 공무원이잖아요. 예.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면 권한이 그냥 국회의원한테 있는 거예요. 예. 지금은 조금 뭐 제도적인 개선도 있지만 너 내일 나오지 마. 이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명 생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의원 스스로 보좌진에 대한 생각과 판단, 그다음에 처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아요. 또 쉬쉬하잖아요. 그 강선우 의원의 의혹 중에 하나가 예. 취업 방해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실로 가려던 그 자기의 보좌진을 못 가게끔. 그러니까 평판 조사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한 의원이 그 의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음. 아유, 우리 방에 지원을 했는데 그 방에 있을 때 어땠어? 괜찮았어? 절대로 쓰면 안 돼. 이게 이상한 애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러면은 누가 쓰겠어요. 그렇죠. 아 참.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근데 그거는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벌써 이제 고소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취업방해 문제는 노동법에 있어서 상당히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니 근데 저기 그 소장님 이번에 그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빠르게 이렇게 자진 사퇴를 이끌어낸 거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는 뭐 자정 기능이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분명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왠지 좀 여론에 민감하다라는 점이 더 부각된 것 같은데 이 이재명 대통령이 뭐 여론에 따라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결정을 내리는 이른바 여론 정치 위험성 요게 좀 감지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익과 관련해서는 그냥 진영을 떠나서 여론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여론을 무시하고 가도 괜찮아요. 근데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여론에 민감한 것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어 보면은요, 우리 편, 우리 사람, 동지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허물이 작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뭐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실 비서진으로 임명할 수가 있는데 여론, 국민의 눈높이와 잣대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 여론에 민감한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소장님 꼭 인사 문제만 국한하지 말고 이게 보면 그 이전 정부 같은 경우는 뭐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이렇게 정부의 가치관을 먼저 정해놓고 정책을 이렇게 마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정부는 왠지 이 실용주의라는 일단은 뭐 포장은 씌우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여론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 이도저도 아닌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여기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건 이제 걱정이고 아직 2달도 안 됐잖아요. 아직 그렇게 뭐 여론 때문에 뭔가를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생 소비 쿠폰 같은 경우에 저는 상당히 좀 비판적인 입장이에요. 나라의 재정도 어려운데 현금성, 복지성 이걸 돈을 나눠주는 게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거는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앞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그럴 거야라고 하면서 비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론에 민감한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들을 하면 가감없이 비판을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 대통령실 부실 검증 문제 요거 정말 심각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인사 평판은 진짜 평판 조회는 정말 기본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정말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검증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갑질 문제였잖아요. 갑질 문제가 누가 이제 사전 인사 검증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알기도 좀 어려웠을 것 같고 또한 그것이 본인이 제가 갑질했거든요. 미안해요. 뭐 이렇게 인사검증 동의서에다가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논문 표절, 제자 논문 편취, 그리고 교육부 정책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족한 인식, 판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잖아요. 인사검증은
정말 좀 부실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뭐 대통령께서 원하는 인사라도 탈락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완벽한 제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게 맞고 내 편이니까 좀 허물을 감싸고 우리가 지지율 높으니까 돌파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 되겠죠. 예. 아니 근데 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이제는 뭐 말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뭐 갑질 얘기가 많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번 제가 드린 건데. 예. 갑질 얘기도 그렇고요. 뭐 다른 언론사에서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있다라고 보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예. 뭐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던 SBS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원의 보도를 또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퇴했으니까 그런 건 안 나올 텐데 예. 떨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갑질을 한 본인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갑질 했는지 안 했는지. 그분들이 이제 떨고 있고 예. 그분들은 이제 강선우 후보자가 사례가 전례가 돼가지고 나는 보좌진을 갑질했으니까 이제 장관은 못하겠구나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파장이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제도 보니까 이제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사퇴 촉구 메시지를 내놓은 직후에 그다음에 이제 이 강선우 후보가 사퇴를 한 것을 두고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마음은 박찬대에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박찬대 후보 측에서 세일즈 하겠죠. 그 세일즈예요? 네. 그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도 글을 올렸는데 강선우 후보자를 좀 옹호하는 앞으로 잘 추스려서 저 의원 활동 잘해라. 더 어려운 기회가 있다. 뭐 이런 식의 페북을 올렸고 보호하는 듯한 거고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민심에 맞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다. 봐라. 내가 대통령하고 호흡이 잘 맞지 않냐. 이제 이런 식으로 선거 과정 중에서 세일즈를 할 것 같고요. 오늘부터 아마 조금 더 선명한 메시지를 낼 생각인 모양이더라고요. 내가 대통령과 더 가깝고 정청래 후보가 되면은 당이 좀 이상해질 수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진영 논리에 따른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돼. 우린 집권 여당이잖아. 이런 식의 좀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가지고요. 정청래 후보가 이거를 좀 어떻게 돌파할지. 만약에 지금은 정청래 후보가 앞서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박찬대 후보가 역전승을 하게 된다면 어제 강선 후보의 자진 사퇴가 민주당 당대표 경선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겠네요. 아니 그러면은 그럴 가능성은 많다고 보세요? 아직까지는 쉽지 않고요. 그 민주당의 뭐 분위기를 잘 아는 분들은 정청래 후보가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네요. 그래요. 워낙 당초에는 이제 박빙이 예상됐는데 지금 충청하고 영남에서 완전히 압승을 해서 이거 좀 싱겁게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또 하나 변수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보통 이제 지역별로 해가지고 단계별로 뭐 권리당원 투표와 관련해서 결과를 발표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혜 문제 때문에 원샷으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뒤로 미뤄졌어요. 그러니까 박찬대 후보 쪽에서는 우리가 명심을 세일즈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이것도 박찬대 후보 쪽에서는 좀 좋은 징조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저 소장님, 저 국민의힘 얘기 좀 잠깐 좀 할게요. 답답해요. 뭘 해요? 아니 이제 재선인 장동혁 의원은 이제 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초선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 이제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근데 뭐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윤 세력에 지지한다는 얘기가 예전에 파다했으니까 뭐 그러려니 했는데 주진우 의원의 당대표 출마 이거 예상하셨어요? 전혀 못했고요. 본인은 뭐 이제 젊은 당대표, 뭐 개혁적인 당대표가 돼야 된다라는 명분을 갖고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의 많은 분들은 최상병 건과 관련해가지고 특검에서 조사할 거라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그것을 좀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대표를 출마하려고 할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대표 선거에 나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특검에서 소환조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당대표 돼봐요. 그러면 야당 탄압하지 마라 막 이렇게 되면은 특검도 조사와 관련해서는 좀 차질이 생길 건데 당시에 법률비서관을 주진 의원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통화도 했고 논의도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이제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당내 주류 세력, 그러니까 친윤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는 당최 누군 거예요? 지금 분화됐어요. 분화. 그 좀 설명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어떠한 그러니까 친윤의 사령관급은 지금 압수수색 받고 지금 조사받고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언더 친윤이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당의 영남권 주지로 그런 분들의 이제 몇몇은 장동혁 의원만이 살 길이다. 장동혁 미는 분들이 있고 아니야. 그래도 김문수가 될 것 같아. 김문수 미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찬성을 하고 대통령 탄핵에서 반대하면은 우리 당이 어떻게 되겠어. 그래도 이것을 용기 있게 막아낸 한동훈이 미래의 지도자가 아닐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동훈 쪽에 줄 서는 친윤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윤들은 에이 모르겠다 그냥 이런 경우에는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낫겠어 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그룹으로 분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처럼 김기현 대표 2% 3% 나왔을 때 친윤들이 쫙 밀어가지고 53%까지 끌어올려서 당대표 만들었잖아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 좀 시간이 부족해서 더 질문을 못 드릴 것 같고 그럼 다음번에 한번 좀 관련해 가지고 좀 궁금한 거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